안녕하십니까, 오디오 마이 커피입니다. 오늘 내용이 커피 체리를 생두로 가공하는 방식, 즉 프로세싱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커피가 어떻게 가공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마시게 되면, 그 과정을 알고 마시게 된다면 커피를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커피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프로세싱 정도는 아시고 계신다면 커피를 선별하는데, 그리고 메뉴를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커피 가공법은 첫 번째 건식, 내추럴 프로세싱, 그다음 펄프 더 내추럴, 그리고 습식, 워시드 프로세싱, 그리고 세미 워시드, 그리고 허니 프로세싱, 그리고 아나에로빅, 무산소 발효,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내추럴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내추럴 프로세싱은 간단히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수확을 한 체리를 그대로 자연 환경에 말려요. 1차 건조를 시킵니다.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요. 그 채로 그냥 1차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건조된 체리를 다시 모은 다음에 이제 탈곡이 시작돼요. 탈곡하게 되면 껍질하고 가육을 제거하는, 그리고 2차 건조가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생두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추럴 가공법의 장점은 가육체, 껍질째 건조를 하다 보니까 가육의 풍부한 프루티한 단맛과 바디감을 생두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 환경적인 면에 있어도 수질 오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단점이 껍질째로 그대로 숙성,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얘가 가발효가 된 상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수확한 사이로 그대로 말리다 보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이물질들이 같이 수확될 수도 있고, 그럼 품질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다음 펄프 내추럴은 내추럴처럼 바로 껍질째 건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기계로 껍질을 벗겨내요. 그러면 건조시킨 다음에 그 펄핑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건조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리고 또 가발육이 되는지를 육안으로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추럴은. 하지만 껍질을 벗겨내기 때문에 가발육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보완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단맛과 바디감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습식입니다. 워시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수확한 체리들을 물이 가득 찬 수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수조 안에 물 위로 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는 익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1차 선별 작업을 먼저 해요. 그러면 익지 않은 아이들은 다 버리고 껍질하고 가육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거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다시 물속으로 수조 쪽으로 넣게 돼요. 그때 점액질까지 제거를 하고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워시드는 점액질까지 완전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내추럴보다 단맛과 바디감은 떨어져요. 하지만 우아한 부드러운 산미가 더 좋고 클린하고 부드러운 향미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과정이 익지 않은 콩과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보니까 품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높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가격은 내추럴보다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또 요즘 수질 오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워시드 프로세스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워시드 프로세싱을 좀 더 줄여달라고. 그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나온 게 세미 워시드입니다. 세미 워시드는 워시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워시드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켰잖아요. 하지만 세미워시, 말 그대로 세미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한 번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세미워시드 가공법이 뜨고 있는데요. 워시드처럼 물을 사용하긴 해요. 수조에 넣어서 점액질을 벗겨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바로 공정 과정 없이 바로 건조를 시켜요. 1차 작업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산미는 워시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오염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이 됐다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제는 허니 프로세싱으로 넘어갈게요. 이 가공법은 체리들을 세척하고 껍질하고 가육까지는 제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점액질이 남아있잖아요. 이 점액질을 얼마만큼 몇 퍼센트 남겨두고 건조를 하냐에 따라서 블랙, 레드, 오렌지, 옐로우, 화이트 이런 프로세싱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블랙 허니, 옐로우 허니, 레드 허니 이렇게 남아있는 점액질의 퍼센트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가공법은 대지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던 코스타리카가 펄프드 내추럴에서 착안해서 개발된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허니 쪽으로 가면 갈수록 단맛과 바디감이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요. 화이트 허니 쪽으로 갈수록 산미가 좀 더 도드라지겠죠. 그리고 프루티한 맛도 좀 더 도드라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나에로빅, 즉 무산소 발효입니다. 제가 처음 무산소 발효로 가공된 커피를 맛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야?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이게 뭐지 도대체? 너무 직관적으로 커피 확 드러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아나에로빅 커피를 마셨을 때는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커피가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콜롬비아 알파라이소 피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무산소 발효, CM, 가양 이 사이에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농부들이 그렇게 무산소 발효로 가공을 했다, 그리고 CM을 했다, 이건 가양이라고 칭하면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무산소 발효의 과정을 설명 간단하게 드린다면 말 그대로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 안에 진공 상태가 되겠죠. 산소를 빼내고 커피 체리를 가육을 포함한 상태로 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미생물들은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대신에 다른 화학물들을 사용해서 발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향이라든지 과일향, 와인향, 꽃향 같은 거를 더 첨가할 수도 있어요. 발효의 환경이 최대한 엄격하게 제어되다 보니까 커피 품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호불호가 엄청 강해요. 그 발효의 특이한 그 발효의 향미 때문에 호불호가 정말 나뉘게 돼요.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고 직관적으로 그 향이 나고 맛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 발효의 특수한 맛 때문에 마시자마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외로 다양한 가공법이 생겨나고 있고 향후 앞으로도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품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산소 발효와 가양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해서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커피 산업이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좀 따분할 수 있지만 커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숙지를 하고 커피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 원두를 구매하실 때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커피를 구매하실 때 보시면 메뉴에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농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농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무조건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컵노트를 보면서 프로세싱을 같이 보게 되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원두를 커피로 해서 드시기 전에 약간의 뉘앙스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내용은 로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어렵고 따분했겠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시든 안 드시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